민주시민교육 강좌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수차례 남았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계획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설명을 했는데 크게 수업을 계획하기는 4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수업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텍스트를 설정하고, 그리고 수업 대상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우선 크게 흐름을 잡은 뒤에, 그리고 세밀한 계획을 좀 짤 수 있겠죠.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수업 주제예요. 우리가 왜 이 주제를 다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수업의 주제라고 하는 부분은 수업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제를 제시할 때, 표현은 한 문장으로 하는 거지만,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할 거냐. 그럼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의식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의식이 없었을 때는 주제 자체가 선명해지지가 않고, 그 주제가 수업의 목표와 연결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의식이 선명 정리가 됐으면 수업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는 보통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설정합니다. 수업 때.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1차에 한 번에 끝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업 목표가 많으면 그 목표를 다 이렇게 수업 내용에서 풀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업 목표를 정하는 것은 그 수업 목표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수업 목표가 나와야 되고, 수업 목표에 맞는 수업 내용이 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2-3가지 정도 수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목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뭐뭐를 할 수 있다 라고 단위 명제문으로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우리가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할 때도 수업 목표는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2-3가지를 설정하면 선생님 스스로도 그 수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업 내용에 집중할 것이고, 그래서 그 흐름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텍스트를 설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그 주제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주제와 관련된 동화, 이야기책, 그림책,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영상이나 아니면 그 사건의 어떤 서사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읽고 같이 토론하면서 해보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텍스트의 어떤 종이책에 갇히지 않고 좀 더 다양한 텍스트를 선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텍스트도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텍스트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소화 가능한 텍스트를 선택하자. 제한된 시간. 학습자들이 미리 읽고 기본적인 독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고된 수업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수업을 했을 때는 어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미리 계획되고 예고된 수업이라면 미리 과학기 좀 읽어오시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업 대상과 시간 설정인데, 이거는 이제 좀 디테일한 문제예요. 수업에 참여할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수위가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좀 더 움직이고 활동적인 수업이 더 지금 시대에 더 좋다. 그래서
강사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다 끌어가는 것은 아주 짧게 하고, 그리고 참여자들이 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해서 만들어보게 하는 수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고, 2시간 이내에서 강사가 지배하는 시간은 한 20, 30분 정도. 그 외의 시간은 학습 참여자들에게 공을 넘겨서 스스로 만들고 해결해 가도록 하는 이런 과제 해결형 수업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업의 흐름을 설정하는데 내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한 차씩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면 크게 마음 열기, 들어서기, 펼치기, 열매맺기 4단계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마음 열기. 이 부분은 어린이든 성인이든 모두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디를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문 열기 전 단계, 마음의 준비, 마음을 열어둘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와 상관없더라도 내가 오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들어서기 부분인데, 들어서기는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연관되는 생각을 끌어내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자유롭고 발랄한 선생님이면 되게 기발한 소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탁 던져주고, 얘들아 이 그림 한번 봐봐. 무엇이 그림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지금 되게 무거운 텍스트를 다뤄야 되는데 아주 가볍고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죠. 그래서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제에 끌려 들어오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들어서기 부분은 본격적으로 주제를 만나기 전에 주제에 대한 탐색,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집중해보는 그 이렇게 끌어가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연관되는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짧은 이야기이거나 짧은 영상이거나 그림이거나 어떤 이야기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펼치기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중심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매맺기는 주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이 또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듯이 뭐예요? 항상 뭔가를 하고 나면 되새기는 과정. 뭔가를 했으면 그거를 계속 되새김을 통해서 내 안에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고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내면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몸속에 차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이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열매맺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까지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